모리셔스 남부에 위치한 바닐라 국립공원은 진기한 야생 동식물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Me is Bertie. I'm the head guide here. Okay, yeah. I'll be your guide along the park. Thanks. Show you about crocodiles, tortoises, everything we have. 오래된 바닐라 농장에 지어져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정작 유명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바위처럼 곳곳에 자리 잡은 거북입니다. 얼핏 보기엔 살아있는 게 맞는지 궁금할 만큼 꿈쩍도 안 하는 녀석들. 좀 더 지켜보다 보니 거북이가 맞습니다.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라는데요.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지 거북의 일종입니다. 특히 육중한 다리 때문에 일명 코끼리 거북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There were endemic species of plants in Mauritius. That is ebony trees, blackwood, Okay. butterfair. Uh-huh. With the help of the tortoises, when they eat the seeds, when they go out, Uh-huh. it was easy for the seeds to grow quickly, quicker. Ah, okay, okay. Because if they just fall like this, it takes many years for them to come out for another tree. But with the digestion of the tortoises, they come back. Okay. Not so quickly, but it was quicker than. Quicker than the natural growth. Exactly. Okay. 사실 모리셔스가 유럽인들의 지배하에 놓였던 17세기 이래 코끼리 거북은 긴 항해를 지탱하게 해주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멸종 위기에 처했던 거북이가 이제는 섬의 식물을 보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선 에코시스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거북이의 등딱지마다 번호를 매겨 보호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he biggest one is the number 61. It's here. His name is Domino. Domino? Domino. Uh-huh. Age about 96. 96 years old. Yeah. Yes, okay. But still active. Uh, We need to find the secret. And it weighs 275 kilos. wow. Okay.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진 코끼리 거북은 수명이 150세에서 200세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도미노. 저보다 2배나 나이가 많지만 의외로 애교쟁이이기도 한데요. 많은 거북이들이 잡식성이지만 이 녀석들은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생긴 것은 꼭 공룡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이나 식성만 보면 왠지 강아지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람보다도 큰 거구의 소유자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순한 성격이라는데요. 막상 제게 다가올 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손에 들린 풀이 목표였는데요. 채식을 하는 이들의 식성이 진귀한 식물들을 보존해 왔다고 하니 생태계의 신비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의미가 있는 건 단순히 이 거북이가 이제 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 그 아프리카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공헌을 하는 지금 거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오. Over there. 아.
이곳에 있는 거북이들은 모두 1000마리에 육박하는데요. 이 역시 적극적인 보호와 번식 프로그램이 밑받침이 되면서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과 신기함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데요. 풀 한 폭이 거북이 한 마리의 중요성이 생생히 와닿는 순간입니다.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자연, 그 미래를 위해 에코시스템 프로젝트가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태어난 새끼 거북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Between 1 to 3 years. You can hold it here like this. But don't drop it. No, don't worry. 갑작스런 출연에 놀랐는지 그만 실례를 저지르고 맙니다. 거북이의 축복입니다. 아, 예. 모리셔스에 온 한국인들을 위한 거북이의 축복. He's going to win the lottery. 저게? You're going to win the lottery. 예, 아프리카하고 더불어 살고 자라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그 자연을 풍성하게 해주는 예, 그런 동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자라라.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녀석. 무럭무럭 잘 커나가리라 믿습니다. 바닐라 국립공원만큼 자연과 사람들의 노력이 깃든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Hello. Hi, nice to see you. My name is Lee from South Korea. Nice to see you again. So my name is Michael. So I will be your guide here. Okay. So I wish that you will enjoy a good tour with me.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18세기 프랑스 통치자의 개인 채소 정원으로 시작된 팜플무스 열대식물원은 이후 프랑스 식물학자가 전 세계의 식물들을 수집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식물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 섬에 와서 그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경쟁과 그 이제 대립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착 작물만 가지고는 이 그 모리셔스의 어떤 그 풍광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 다양성에 관한 어떤 사유를 150년 전에 벌써 이곳 모리셔스를 보면서 최초로 이렇게 제공을 했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구현했다는 것. 애초 토착 작물밖에 없었던 모리셔스에 다른 나라의 다양한 작물들을 수입해 경쟁시키며 풍부한 자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히 17세기 유럽의 백인들이 모리셔스에 발을 디뎠을 때 에보니 나무를 벌목하면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앞서 코끼리 거북과 함께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나무, 아로카리아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원래 이 섬에서 자라던 나무가 아니고 그 뉴칼레도니아 그 제도에서 수입을 해온 나무인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수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섬의 생물 다양성 이걸 보존할 목적으로 18세기 이 섬의 원주민들이 수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그 섬에서 자라던 그 토착나무, 그 에보니라고 하는 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들이 수입을 했습니다. 아로카리아는 지구상에서도 가장 오래된 소나무로 모든 나무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대체할 용도로 수입됐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그 흔한 야자수 하나조차 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데요. 수많은 야자수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This is the famous Talipot palm. 아, 오케이. Okay? So Talipot palm is from Sri Lanka. The flowers 아하. are over the leaves. Normally palm trees. Let us take an example. 아하. Look these palms. 오케이. The flowers Yes. and the seeds are below the leaves. This palm is very famous because it only flowers when it is over 60 years. 얼핏 보기엔 커다란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이 역시 수입한 것으로 굉장한 식물 자산으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있는 야자나무만도 80종이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나무입니다. Which one is the bleeding tree? This one. 아, 오케이. 이번엔 일명 피 흘리는 나무입니다. 예. The sap is blood is red like blood before it becomes black. It is red before. So you can touch. 야, 이게 진짜 피 같아요. 어유, 끈적거리기도 하고 새빨갛고. 야, 이게 이름이 그 피를 흘리는 나무인데, 그 태어날 때서부터 그 피부병이 있는, 그 알러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약재용으로 쓰이는 그 나무네요. 예. 어유, 끈적끈적거리고 피가 있는데, 저도 지금 알러지가 있는데 좀 발라볼까요? 드라카이나 킨나발이 역시 야자나무의 일종인데요. 피처럼 붉은 진액이 용의 피와 같다고 해서 용혈수라고도 부릅니다. 보기에는 섬뜩해도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과거엔 붉은 빛을 내는 천연염료나 민간 의약품으로, 또 현재는 악기의 보호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곳에서도 가장 재미난 나무입니다. 이름하여 소시지 나무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 번에 이해가 가죠. 이 무성한 잔가지들은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척박한 환경에서도 멸종되지 않고 번식한다고 합니다. So these are the famous giant water lilies. So water lilies, you also have them in Asia. Okay, but these one are from South America. Okay, from Brazil, from the Amazon. From Amazon. Yes, Amazon. So this is why the botanic name is Victoria amazonica. 뭐니뭐니 해도 앞권은 이 거대한 빅토리아 아마조니카일 겁니다. 마치 아마존의 호수를 통째로 옮겨놓은 느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수련은 지름이 무려 최대 3m에 이르고 그 잎은 어린아이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합니다. 한 뿌리에서 보통 대여섯 개 줄기가 뻗어 나오는데요. 연못을 가득 메운 모습이 아주 장관이죠. 특히 아침에는 꽃이 흰색으로 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 꽃이 질 때면 붉게 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만난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노력이 깃든 신세계 모리셔스.
이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한 이 작고 평화로운 나고넷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